자, 제가 보모법의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냈어요. 계력 같은 과목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뭐냐 이런 거죠. 먹기에도 그렇고 안 먹기에도 그렇고 하는 과목이에요. 보모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암기하려고 맘먹으면 끝도 끝도 없어요. 근데 보모법은 2차와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모법을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만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보모법을 100점 맞게 줄 것이냐 한 80점 맞게만 해줄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100점 맞게 하면 강의 분량이 2배 이상 늘어나요. 책도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런데 한 6문제에서 뭐 6문제 정도를 포기한다. 근데 6문제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찍기도 있고 우리의. 그 정도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교재를 풀면 교재량이 반절로 준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다가 저는 6문제 정도는 포기하는 걸로 했어요. 왜? 제가 보모법을 과거에 한 10년 넘게 강의했는데요. 그래도 못 외운 것들은 여러분도 못 외운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외울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자. 그런 것만 빼면은 훨씬 더 보모법을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모법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교재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뒀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재를 보면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본문 내용을 굉장히 박스로 하든지 해서 짧게 했어요. 그 대신 문제를 풀면서 본문을 이해하자. 그래서 나중에 볼 때는 본문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빨리빨리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문제를 구했습니다. 자, 보모법 첫 장에 보면은 보험계약의 목적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목적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는 뭐겠죠? 자, 2가지죠. 자, 보모법의 가장 큰 목적은 보험회사의 안정적 경영이에요. 경영이죠. 보험회사가 방만하게 해서 재무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하고 계약자 보호를 통해서 보험산업과 국가경제죠. 중간 단계가 아주 구체적이고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최상위 단계, 보험 국가 발전, 보험산업 발전. 보험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경영, 계약자 보호. 자, 건전경영, 계약자를 보호를 통해서 보험사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 되겠죠? 머릿속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건전 육성, 계약자 보호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모법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보모법의 성질에 대해서는 자, 보모법은 자, 공법과 사법의 혼합법률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사법은 뭐고 공법은 뭐냐 하는 거죠. 자,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세법, 형법, 우리가 병역법, 향토해부금법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걸 이해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이 되죠. 처벌이 돼요. 자, 그러니까 명령하는 관계잖아요. 명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불평등 관계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보험업법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면 감독 규정이에요. 감독 규정은 행정법의 감독 규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법은 뭐냐는 거죠. 자, 국가가 개입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법이에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거는. 그럼 회사 설립하는 건 국가가 회사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설립해서 국가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지. 국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회사법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인가, 허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 규정은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공법 규정은 감독 과정 합쳐서 혼합법률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보험업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자, 보험업법은 일단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재정법이라고 그래요. 국회를 통과하는 걸 재정법. 그러면 국회를 모두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입법기관에다가 재정법 안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기관에다가 위임해버리는 것을 위임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업법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시행규칙을 얘기하고 해요. 여기까지가 보험업법의 시험법이에요. 근데 그 밑에가 뭐가 있냐? 감독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감독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렵게 시험에 나올 건가 하는 거죠. 자, 업법의 내용이 한 70% 나오면 시행령의 내용이 한 20%,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한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의 내용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제가 자를 거는 자르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은 보험계약법과는 다르죠. 그래서 보험업법은 어디에만 적용되냐 하면 주식회사, 우리 생명보험 주식회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있죠. 그리고 상호보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우체국보험도 안 되고 수출보험도 적용이 안 된다. 다만 보험업법 102조. 자, 보험업법 102조죠. 보험업법 102조는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가 잘못했을 때 보험자가 손배 책임을 지는 조항이죠. 이거는 보험업법 102조는 계약업법에만 있지만 소속은 업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보험자와 계약자 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보험계약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어디에 적용된다? 여기에 보험업법 102조는 여기까지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빨리빨리 공부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보험사업의 감독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인데, 자, 공시주의가 제일 헐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 감독주의는 무슨 얘기냐? 자, 준칙주의 플러스 시시콜콜하게 감독한다는 거지. 그러면 공시주의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공시라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일반 사람들한테 알릴 사항을 알리게만 하면 끝이라는 것이 공시주의죠. 가장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영국은 지금 공시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준칙주의라는 것은 뭐냐? 법에서 정해놓고 그 법 조항만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 감독주의는 뭐냐? 법에서 정해놓고 또 포괄적으로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시시콜콜하게 감독할 수 있는 거. 이게 실질적 감독주의고 전 세계가 실질적 감독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실질적 감독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보험계약 체결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험업법상의 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금지 조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다른 법률 죽고서 넣었죠. 이게 뭐예요? 있죠. 공제, 우체국보험, 공보험 이런 것들은 다른 법률이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예외가 두 개가 있죠. 크로스보더 인슈런스. 크로스보더 인슈런스는 역외보험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란 뜻이 역외라는 것은.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한민국에서 설립한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계약자와 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예외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지점을 낸 경우는 대한민국 내 계약이라고 보아요. 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크로스보더는 뭐예요? 국내 지점을 두고 있지 아니한 다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크로스보더 역외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죠. 어떤 지역이란 뜻이에요, 지역. 그죠? 어떤 특정 지역 외에 계약자와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역외. 그러면 우리는 특정 지역은 대한민국이죠. 네,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박스 쳐놓으세요. 자, 생명보험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거 7번 박스 쳐놓으세요. 두 개만 박스 쳐놓고 나머지는 볼게요. 자, 수출 적하보험, 수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이것들은 다 외국으로 물건을 팔 때 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입 적하, 수출 적하죠. 그 다음에 항공, 여행보험인데 이 여행보험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해외여행만 아니라 여행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해외여행보험만 시험 문제 해외여행이다. 아니요. 그냥 여행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보험이라든가 선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국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보험은 다 놔둬버려요. 자, 여행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적하보험, 재보험 이런 건 국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국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 두 개만 외우죠. 생명과 장기상해. 생명과 장기상해.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단기상해 보험 아니죠. 단기상해 보험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대한민국 이외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아닌 것으로서 이 계약이 아닌 것으로서 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아까 뭐 했어요? 아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한 거 예외가 1 있죠. 그 다음에 요 보험이 있죠.
근데 이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이 밑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이 아닌데도 외국 보험에서 체결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A배가 3번이에요. 자, 다른 법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보험 있죠? 이 보험 이외의 보험이라도 요 밑에 걸리면은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니까 하는 거죠. 먼저, 자, 셋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가입 거절돼서 거죠. 시험 문제에 둘로 엄청나게 나와요. 둘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내에서 취급되지 않은 거. 이거는 외국 보험회사한테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험 기간이 유지되는 거죠. 국내에 들어와서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국내에서 계약 체결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 계약 끝났다. 한 번 계약 체결했다 해서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 외국에 계속 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처기 곤란한 경우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곤란해서 승인받은, 금융위에 승인받은 경우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 곤란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 틀렸어요.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3가지 예외가 있다. 오케이? 머릿속에 있죠? 3가지 예외가 있다. 다른 법률, 그 다음에 역회보험 계약이 허용된 보험 종목, 그 다음에 역회보험 종목이 역회보험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보험 종목이라도 셋 이상에서 인수 거절된 경우, 그 다음에 취급하지 아니한 거, 외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체결이 곤란해서 금융위에 승인을 받은 건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셋을 두수로 하거나 금융위라는 말이 빠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체결이 곤란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거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 2번 가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허가. 자, 허가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걸 허가라고 그래요.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것을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는 뭐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가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인가라고 그래요. 자,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하는 거 허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금융위가 어떻습니까? 인정해 주는 것을 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야 돼요. 뭐 했어요? 아까 보험사업자가 아닌 사람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험사업자에게만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험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험사업 한 사람들은 허가를 해주면서 그럼 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해야 됩니다. 허가에는 AB 허가하고 번허가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보험회사를 만든다는 것은요, 굉장한 자본이 들어가요. 그런데 번허가를 딱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투자해가 준비했더니 번허가에서 거절돼 버리면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예비허가 단계를 놔둔 거죠. 그러면 예비허가 줄고서 놓고 누구를 위한 거냐? 금감원을 위한 게 아니라 설립자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죠? 왜? 설립자가 예비허가를 받아서 예비허가에서 이것만 충족되면 내가 번호가 해줄게 라는 조건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허가만, 그 조건만 충족되면 번호가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번허가가 받을 가능성이 100%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비허가를 하냐 안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사업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예비허가 없이 바로 해도 되고, 근데 예비허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업하려고, 보험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예비허가를 거쳐서 우리가 번허가를 받는 게 사업자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야. 먼저 그런 거죠. 허가의 종류 보겠습니다. 예비 허가. 자, 이 기간을 한번 볼까요? 자, 예비 허가나 보건 허가나 모두 2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됐죠? 근데 예비 허가를 받고 나서 본 허가를 신청할 때는 1개월이에요. 자, 개월수 시험문에 잘 나옵니다. 보험업법은 해석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예비 허가를 받고 나서 본 허가도 2개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업법을 공부하면서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험업법은 없어지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왜? 점수 받아야 되거든요. 보험업법이 없어지고 민법 들어오면 좋겠어요? 큰일 나요. 보험업법 짧게 공부해서 80점 넘게 맞는 과목이기 때문에 계약법에서 한 50점 나가도 업법에서 80점 나와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법이 없으면 안 돼요. 업법을 공부할 때 짜증나는 과목 하지 말고 고마운 과목이다. 이쁜 과목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거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둘 하나다. 그죠? 다수에 어려울 게 없어요. 보험업법은 어떻게 짜임새 있게 외우기 좋게 공부하게 했냐. 이게 주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앞에 가면 자, 예비 허가에 대해서 총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돼 있죠. 그 다음에 본 허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본 허가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비 허가나 본 허가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거죠. 자, 서류 신청 보완 실지 조사에 걸린 경우는 통지관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부족해요. 다시 보완하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때까지는 기간에 산입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을 허가하거나 취소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간보에 올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해서 일반인한테 알려야 되는데 허가받지 아니하고 이거 보십시다. 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허가받지 아니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허가는 지금 주식회사하고 상호회사하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에요. 자, 외국보험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개인회사라도 상관없어요. 외국에서 설립을 할 때 주식회사도 있고 상호회사도 있고 개인회사도 있겠잖아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외국에서 개인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 만약 보험회사를 설립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주식회사나 상호회사 해야 돼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개인회사도 관계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예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나 외국 보험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로 한정한다. 틀렸어요. 외국 보험회사는 개인이라도 관계없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외국 보험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회사가 아니더라도 관계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주식회사는 자,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설립은 회사법이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상의 허가는 영업허가예요. 근데 상호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는 회사법상 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다 보험업법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과거에 십몇 년치 문제를 다 풀어보고 정말 이것만은 외워야 될 거라는 걸 강력하게 줄여놨어요. 이것만 다독해서 충분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돼요. 자, 문제 풀다가 보니까 한두 개가 본문에 없을 수 있어요. 상관없이 풀세요. 잠깐, 아까 내가 한 6문제 정도를 제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문제 풀면 되니까. 자, 허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는 거죠. 자, 허가받을 수 있는 자, 허가는 먼저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때 종목별로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의 상품별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자동차 보험 받았다. 근데 이번에 내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하나 만들겠다. 그럼 이미 자동차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보험 전체를 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고 종목별로 다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하겠다. 아니면 전체를 다 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각각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생명보험 전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손해보험 전부를 하면 재산보험은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생명보험 전부를 하면 재산보험은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종목별 허가 개념이죠. 자, 여기서 있죠.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받거나 자, 손해보험 전부나 생명보험 전부를 허가받는 자는 재산보험에 대해서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됐죠? 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 한정해서 재보험하겠다. 그때는 재보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내가 생명보험을 하고 있다. 근데 생명보험에 한해서만 재보험하겠다. 그럴 때는 생명보험이니까 재보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보험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상품을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한 사람이 자동차 보험에 재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재보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 자, 제가 여러분이 여기 본문 내용만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더니 다 풀리더라. 그러면 제 본문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다 풀어보고 정말로 중요한 거를 어떻게 줄여서 빨리빨리 해줄까 이걸 연구했기 때문에 다른 책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죠. 근데 심플한데 문제를 80%, 90% 풀 수 있다. 그럼 성공한 거죠. 그게 제 전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 생명보험 전부, 손해보험 전부, 재산보험 전부를 허가받을 수는 있지만 자동차 보험만 허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다이렉트, 그죠? 다임 다이렉트가 처음에는 자동차만 허락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교원 다이렉트 있잖아요. 그것도 얘는 자동차만 허락받았다가 자꾸 상품을 추가로 허락을 받는 거 있는 거죠. 상해보험도 받고 뭣도 받고 계속 추가 여러분 받고 있었죠. 그렇게 보험 종목별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영업을 허가를 한 사람들은 자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정관, 그다음에 업무 시작 후 사업 3년 동안 사업계약서, 사업계약서죠.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서죠. 그리고 재무제표가 없죠. 그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추정해 주는 거죠. 추정 재무제표예요. 그냥 재무제표 3년간의 재무제표 하면 안 돼요. 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없어요. 추정 재무제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게 기초서류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에요. 기초서류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인데 그 서류가 뭐냐? 기초서류 중에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예요. 약관이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서는 기초서류지만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상품 개발에서 인가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보험 허가를 받을 때 아직 약관 안 내도 돼요. 자동차 보험에 보험 상품이 있어요.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 지구업자 보험 이렇게 있죠. 그거 할 때 약관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정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서류가 3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보험 종목별 사업방법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하겠다. 상해보험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총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한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자, 약관은 자동차 보험 약관이 아니잖아요. 개인용 약관, 상품별 약관이어야 되니까 약관을 제출하라고 하면 아직 약관 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도 상품별로 해야 되잖아요. 아직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또는 상해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업방법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험 문제에 기초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기초서류 중 뭐만? 사업방법서만. 오케이? 그러면 약관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 산출방법서는 당해상품 개발에서 신고할 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종목, 이미 허가받은 보험사업자가 보험 종목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상해보험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정관은 똑같잖아요. 그죠? 정관은 똑같으니까 정관을 제외한 나머지만 제출하면 된다. 왜? 정관은 회사에 하나밖에 없는데 정관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데 또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죠. 자, 정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관은 뭐냐 하면은요. 정관은 자,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헌법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헌법과 같은 것들을 정관이라고 해요. 나라로 보면 헌법과 같은 것을 우리는 정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요. 자, 거기다 줄구설 거 자치법이라고 그랬죠.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회사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회사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자치법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구속해요? 자,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법, 그래서 자치법규인데 정관은 발기인, 회사 내부 사람을 구속하는 거죠. 외부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죠. 채권자라든가 보험계약자 이런 사람들을 구속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부인을 구속한다고 해요. 주주, 임원, 직원 뭐 이런 거 되어 있죠. 당연히 회칙을 만들면 회원만 구속해야 되지 회원 이외의 사람이 구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정관의 기재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정관의 기재사항은 주식회사하고 상호회사가 있는데, 자, 보시면 목적, 상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호에 해당되는 게 명칭이요. 상호나 명칭이랑 같은 얘기예요. 근데 자, 주식회사는 어떤 주식회사냐? 우리가 상법상의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사의 애두가 있고 또 뭐 무슨 뭐 가불방적도 있고 뭐 또 있고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할 건지를 목적을 써야 되는 거지만
상호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보험업법상 회사니까 보험영업이라는 걸 당연하잖아요. 상호회사 운영하면서 나는 보험영업을 하겠다. 아니, 당연히 보험영업이겠죠. 상호회사가 다른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취급보험 종목 및 사업의 범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4번을 보면은요. 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예요. 자, 앞으로 이 회사가 발행을 얼만큼 하겠느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인데, 발행할 주식 총수의 총수 중에서 회사 설립 때 발행할 총수. 자, 회사 설립을 보죠. 다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만큼 발행하겠다는 거죠. 주식을. 근데 처음에 이만큼 발행하죠. 그러면 나머지 발행을 회사 주식을 증가시킬 때 정관을 안 바뀌고 이사회에 결의만 하면 여기까지는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발행하려면 정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발행할 주식 수를 처음에 발행한 수실은 처음부터 발행을 많이 해버리면 자본금 납입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앞으로 커질 거 아니야. 커질 걸 대비해서 자본금을 처음에 총 발행할 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사회에 따라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총 발행 주식 수를 더 늘리겠다. 그러면 정관을 바꿔야 돼요.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에서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그러면 자본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상호회사는 주식이 아니에요. 상호회사는 뭐야? 기금의 납입인데 기금은 죽고서 없고 차입금이에요. 기금은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양도는 할 수 있지만 주식 금액을 빼갈 수는 없어요. 그 회사가 해산되지 않는 한은. 근데 기금은 나중에 갚아. 기금을 갚아. 대신 기금을 갚아버리면 기금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득이 나오면 갚은 만큼을 기금 상각 충당금으로 해서 회사에 다시 세이브 해놓은 거죠. 자, 기금이 300억이었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더 영업이 많이 이익이 남았어. 그러면 100억 갚은 대신에 100억을 이익금에서 기금 상당 충당금으로 빼가지고 적립을 해놔. 더 잘 됐어. 200억 갚아. 그러면 200억만큼 기금 상당 충당금으로 또 해놔. 그죠? 그래서 기금은 갚은 돈이야. 자, 기금에 관한 것, 기금총액, 기금 가출자의 기금과 뭐 설립비용, 기금에 관한 사항들이 3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번점 소재지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번점 소재지는 등기가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등기의 어디라. 자, 손사애주는 지금 서울에다가 지금 번점을 뒀기 때문에 서울의 상업등기소에 등기가 돼 있다. 그치? 만약에 손사애주가 대전에 있다. 그러면 대전의 등기소에다 등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번점 소재지는 등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 손사애주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등기소. 거기 등기소를 가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점 소재지가 하고요. 그 다음 회사가 공부하는 방법. 자,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가 있는데 내가 거기 주주예요. 근데 주주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하고 신문에다 공지하고 끝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 상장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주식을 서로 계속 팔고 살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 주식의 회사 입장에서 주주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조선일보에다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겠다. 그러면 나는 그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조선일보만 보면 되는 거죠. 주총회 안에 가봐야겠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회사가 공부하는 방법을 일간지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다 하겠다는 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반 주주들이나 사원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발기인 주소 등명이 있고 나머지 자 쭉 설명하고 있죠. 자, 정관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정관은 언제 만들어지냐 그러면요. 회사를 설립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할 때 만들어져요. 정관 다 만들어서 회사가 설립한 다음에 이사, 감사 이런 것들을 하고 주주를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등록을 한 다음에 설립한 다음에 주주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이사, 감사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건 등기사항이고 정관에 안에 없어도 돼요. 자, 기초서류 보겠습니다. 자, 기초서류는 자 읽으세요. 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빨리. 자, 보험 종목별 사업방법서. 아까 종목별이라는 건 자동차예요. 상품별이 아니에요. 종목별은 자동차, 상해보험이냐, 연금보험이냐, 재보험이냐 이거죠. 배상책임보험이냐. 그럼 배상책임보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자력 배상책임 있잖아요. 그거는 종목별이 아니에요. 배상책임 전체가 종목별이에요. 그래서 상품별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방법서는 어떻습니까? 설립할 때 이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지서는 우리가 기초서류다 라고 얘기하는 기초서류 3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초서류가 아닌 걸 해가지고 꼭 집어넣은 게 정관이에요. 자, 정관은 기초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틀리지도 않아요. 다음 기초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냐고 꼭 4번으로 정관 줘. 아니 정말이야. 제가 요 보험업법이 아까 계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계륵이에요. 저도 계륵이라고. 왜냐면 보험업법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못 외우기 때문에 저도 책 보면서 대답해야죠. 다른 건 다 외우고 있는데 왜? 이거 단순한 개 과목이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기억력으로 되돌면서 했다가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업법 물어보면 책 보면서 대답해야 돼요. 그만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업법을 어떻게 제가 포커스를 잡았냐. 짧게, 암기하기 쉽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한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사업방법서 회사 경영방침이에요. 회사 경영방침을 얘기하는 것으로 약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갔습니다. 자, 허가 요건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